오늘은 오장육부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장육부를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우선은 간, 담, 그리고 심장, 소장, 그리고 비, 위, 그리고 폐, 대장, 그리고 심장, 방광.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간, 심장, 비위, 폐, 신장 이렇게 5장부를 오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장은 꽉 차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 뒤에 있는 것을 오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대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담은 봄에, 그리고 심장, 소장은 여름, 그리고 비위는 늦여름, 장마, 그리고 폐, 대장은 가을, 그리고 신장, 방광은 겨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봄에 너무 피로하다, 봄이 되면 너무 힘들다, 봄이 되면 춘곤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간, 담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자기 너무 힘들다, 여름만 되면 더운 게 너무 싫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심장, 소장이 안 좋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너무 센치해지고 우울해져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가을을 너무 타시는 분들은 폐, 대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 이 계절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아, 이 장기가 좀 약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절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우리 자연계를 이루고 있는 5가지 기본 물질이 있는데 그 5가지 기본 물질에도 이 오장, 오부를 대비시키실 수 있습니다. 간, 담, 봄이 되면 푸릇푸릇하게 새싹이, 그죠? 그래서 나무, 목 기운, 이건 한자로 써볼까요? 목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 자,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핫, 뜨거. 굉장히 덥죠? 그래서 불에 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는 여러분 토 기운이라고 합니다. 토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쇠금, 금 기운입니다. 쇠금. 그리고 신장, 방광 같은 경우에는 수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물수. 자, 그러면 이 5가지 자연의 기본 물질을 대비해서 색깔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자, 나무는 어떻죠? 무슨 색깔이죠? 예, 푸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글로 적어 보겠습니다. 청색, 푸른 색깔이다. 자, 그러면 요렇게 비유하실 수 있으세요. 간담 기능이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푸른색 잎 채소를 먹으면 좋다. 푸른 색깔을 많이 먹으면 좀 좋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간담 기능이 떨어지면 얼굴빛이 푸르게 변한다. 얼굴을 망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얼굴을 보고 진단하는 것을 망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얼굴을 봤더니 얼굴 빛깔이 파란색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언뜻 비치는 빛깔이 푸른 빛을 띈다. 그러신 분들은 간 기능이나 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약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탁한 푸른 빛을 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장, 소장, 화 기운은 무슨 색깔일까요? 예, 불은 붉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붉을 적색. 자,
이분을 그러면 봤을 때 얼굴 색깔이 심장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울그락불그락 붉어지겠죠. 그래서 좀 붉은기를 많이 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조금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위, 토, 땅, 토 기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를 황이라고 얘기하는 황색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도 비위에 좋은 음식은 황색을 띌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그 황색 있죠. 황색 종류의 음식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 우리가 쇠 있죠, 쇠. 쇠, 금. 쇠를 약간 이렇게 흰색에, 백색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백색. 그래서 색깔을 흰백, 백색. 자, 폐에 좋은 도라지, 뭐 양파, 뭐 무, 이런 것들 있죠? 흰색. 그렇다면 폐 기운이 안 좋으신 분들, 대장 기운이 안 좋으신 분들 얼굴 색이 어떨까요? 창백해요. 하얗습니다. 얼굴 하얗고 입술 빨개. 너무 이뻐. 근데 폐 대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이 제가 물수라고 표현했죠. 물 색깔은 투명한 색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수를 깊은 바다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깊은 바다. 그냥 얕은 호수 말고 깊은 바다는 검은색, 흑색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검을 흑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 이렇게 5가지로 비유해서 목, 화, 토, 금, 수 이거와 관련된 색깔까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색깔의 음식 검은 콩, 검은 깨 이런 것들 좋은 음식까지 한번 연관 지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생관계와 상극관계가 있거든요. 상생, 서로 돕는 관계, 그리고 상극, 견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간담, 심장, 소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의 화살표는 상생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돕는 관계. 상생관계 말고 상극관계, 견제하는 관계는 이 장기에서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요렇게 여기서 한 장기 건너뛰고 요렇게 한 장기를 건너뛰고를 상극관계라고 하거든요. 상극 견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담이 안 좋으면 폐대장이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극은 견제함으로써 돕는, 그러니까 불을 끌려면 누가 꺼야 돼요? 심장, 소장이 불이다. 불을 끌려면 누가 꺼야 돼요? 물이 꺼야 되죠. 심장, 방광이 견제를 하는 거야. 얘가 너무 무리하다. 그러면 얘가 써서라도 얘를 좀 덜 쓰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얘가 힘들어하면 얘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심장, 소장이 활동을 덜 하게끔 견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치면 심장, 소장이 안 좋으면 부모 장기인 간담도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장기 대신에 이 장기가 쓰기 때문에 이 장기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장육부는 다 진주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기가 안 좋아지면 상세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변하는 장기, 이 큰 오장, 오부 장기들을 대변하는 장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담이 안 좋았을 때, 제가 간담이 너무 아파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간담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간담이 바로 아파서 신호를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간담이 안 좋아도 내가 몸으로 느끼기에는 간담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신해서 표현해줘요. 그거를 대변하는 장기라고 하는데 간담을 대변하는 장기는 어떤 장기가 있냐면 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이 충혈된다든지
저는 참고로 피로하고 간이 좀 안 좋으면 눈에 압이 차요. 눈. 그리고 근육이 잘 뭉칠 수 있습니다. 간담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안 자면 간담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간담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잠을 잘 안 자면 어혈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뭉치죠. 근육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변하는 장기는 손톱입니다. 참고로 약물을 과잉으로 섭취하신다든지 몸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손톱에 이렇게 세로줄이 생겨요. 세로줄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까만색 세로줄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 담을 대변하는 장기는 눈을 봐도 근육으로도 손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심장, 소장을 대변하는 장기는 히읗으로 외우세요. 붉은색. 자, 신체 중에서 붉은색 중에서 입술보다는 혓바닥이 더 붉죠. 혀. 그리고 혈. 피죠, 피. 혈. 또 뭐가 있을까요? 혈. 또 뭐가 있을까요? 두 개는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생각이 안 나세요? 원래 이게 아이고 배터리가 부족하네요. 아니요. 얼굴. 혈, 얼굴. 네, 얼굴에 붉은기로 나타나요. 혀에 백태가 많이 낀다든지 혓바늘이 돋는다든지 혀 쪽에 안 좋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혈이 탁해집니다. 심장, 소장이 안 좋으면 피가 탁해지는 거죠. 그리고 비위를 대변하는 장기는 혀 아니고 입술, 입술. 그리고 피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살, 육신할 때 살. 왜 이렇게 피부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 살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살짝 잡는다고 잡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제가 만났어요. 대표적으로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아프대요. 그런 분은 어떨까요? 비위가 안 좋으신 경우죠. 살이 아프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폐대장을 대변하는 장기는 코에 비염이 있으시다든지 코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피부 가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털 말고 몸털. 그러니까 털이 너무 없던지 너무 많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우에 폐대장 기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털도 다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모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신장, 방광을 대변하는 장기는 자, 우리가 눈, 혀, 입, 코 여기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죠? 귀아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귀가 아파요. 그러시는 분들은 신기운이 떨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 그리고 뼈가 약하신 분들, 뼈가 약하신 분들은 또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털 얘기했었지만 털 중에서도 머리에 이 정수리 털 있죠? 머리털. 그래서 남성분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대머리가 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성분이신데 특별하게 여기 이렇게 소갈머리 쪽에 정수리 부위에
머리카락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10중 8구 신장 기능이 떨어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만져보시면 물렁물렁 하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붓기 때문에 이렇게 두피까지도 붓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변하는 장기들을 보면서 오장육부를 어디가 안 좋은지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눈이 너무 많이 충혈돼요 라고 해서 눈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권할 수도 있지만 간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상 물어보겠지만. 그리고 코에 비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코에 좋은 알러지 방지 식품을 권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거에 대응해서 혹시 변비는 없으세요? 폐, 대장 기능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 코, 입, 귀, 아림 이런 것들로 그치지 마시고 그거를 오장육부에 대비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오장육부 장기에서 맛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맛. 이 맛은 이 장기의 좋은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맛은 여러분 재밌게 외워봅시다. 신쓴담매짠. 자, 신쓴담매짠. 예, 무슨 중국어 같죠? 신쓴담매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담. 봄이 되면 새콤하게 나물 무쳐 드시면 맛있죠? 예, 봄에 간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은 신맛을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심소 기능에는 어떠한 맛이 좋으냐? 쓴맛. 쓴 나물 있죠, 쓴 나물. 그죠? 쓴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위에는 어떤 맛이 좋으냐? 단맛. 단맛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호박도 달고 고구마도 달고 좀 단 음식이잖아요. 단맛. 그리고 폐, 대장은 매운맛. 사실은 담배를 피면 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담배가 약간 매캐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담배도 매운맛에 해당되거든요. 폐가 안 좋아서 매운맛이 더 당길 수도 있고요. 폐가 극도로 안 좋아지면 그 담배의 매운맛도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 매콤한, 우리가 왜 무도 약간 매운맛이고요.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것도 약간 매운맛이고,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것도 매운맛이고, 이런 매콤한 맛. 그리고 신장방광 같은 경우에는 자, 바닷물 어떻습니까? 짠맛. 신장방광이 안 좋으신 분은 사실은 물이 잘 안 당기잖아요. 물이 잘 안 당기죠. 왜? 세포에서 머금고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신장방광이 안 좋아서 물이 안 당기니까 안 먹어요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짜게 물에다가 우리 천일염 같은 거 천일염 이렇게, 아니면 천일염이 없으면 우리 송화소금도 괜찮습니다. 타서 이렇게 마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장육부가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 담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버럭, 화,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분노.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그런 분은요, 간이 피로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나타나는 감정들이, 자주 나타나는 감정들이 다 다른데, 분노가 많으신 분들이, 화가 많으신 분들은 간담이 안 좋으실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좀 분쟁이 많거나 언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랑. 그리고 심장, 소장이 안 좋으신 분은요, 심장, 소장이 안 좋으신 분은 분노와는 또 다른 감정인데요, 흥분을 잘해요. 흥분을 잘합니다. 막 울그락부락해서 흥분을 잘해요. 그게 화나는 감정이 아닌데도 흥분을 잘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실실실실 잘 웃습니다. 실소라고 얘기하죠. 실소.
이제 뭐 한자로는 기쁠희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실소, 기쁠희, 실소. 그리고 비위 기능이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의심. 그리고 짜증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마철에 이유 없이 짜증낸다. 그리고 짜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장마철에 짜증내면서 잔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분이 위기능이 많이 떨어지셨구나. 위기능이 힘드시구나 하면서 B 플러스나 이스트 B를 선물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좀 평정심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폐대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가을이 되면 굉장히 센치해지면서 우울 모드로 돌입합니다. 슬플 비련의 여진국이 됩니다. 남자는 가을을 타는 남자.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 겨울, 신장 방광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공포,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세요. 겁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포 영화도 못 봐요. 공포 영화도 못 봅니다. 공포. 그리고 이 오장육부에서 이 간, 담, 심소, 비위, 폐대, 신장 기능에 따라 우리가 액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액체라 함은 간담이 안 좋으신 분이 아까 제가 대변하는 장기가 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에서 뭐가 나오죠? 네, 눈물. 눈이 따가워. 눈물이 나와. 눈물이 조절한대요. 심장 소장은요. 얼굴이라고 그랬죠, 제가. 얼굴. 특히 다른 부위보다도 얼굴에서 땀이 잘 납니다. 땀. 흐르는 땀. 이게요, 밥을 먹을 때 특히나 뭐 매운 걸 먹으면 땀이 좀 날 수 있죠. 그 정도의 땀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걸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땀이 납니다.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만 했는데도 땀이 납니다. 그 정도로 땀이 나요. 땀. 그리고 비위는요. 자, 잘 먹는 애들이 어릴 때 뭘 많이 흘리죠? 예, 식탐이 많고 잘 먹는 애들이 침을 많이 흘려요. 근데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탈이 나죠. 그래서 침. 입에서 침이 나오죠, 또. 침. 얼굴에서 땀이 나고 입에서 침이 나오고. 그리고 폐대를 대변하는 장기가 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거죠. 콧물이 나옵니다. 콧물. 그 다음에 신장 방광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타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타액. 만약에 침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흐르는 침이 아니라 이렇게 고이는 침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그런 타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뉴트라이트 식품하고 한번 대비해 볼까요? 뉴트라이트 식품에 한번 대비해 볼까요? 자, 간 하면 대표적으로 권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하나만 권한다 이러면 밀크시슬 많이 권하시죠? 밀크시슬. 그래서 간은 에너지를 대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영양소 중에서 또 에너지를 대사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이 밀크시슬에는 비타민 B군이 5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간세포를 재생한다고 하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시슬과 함께 비타민 B 플러스를 추가로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은 그 효소작용을 하는데 주효소의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주효소의 원료가. 그리고 보조효소의 원료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주 요소의 원료인 프로틴을 드셔주시면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참고로 저희 아미노도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니까 더블 X도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심장, 소장, 피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하나만 권한다면 뭘 권하면 좋을까요? 네, 오메가3를 권하시면 좋겠죠. 그리고요, 심장 하면 코엔자임 Q10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코Q10 권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은요, 네, 유산균, 네, 밸런스 위드인 유산균을 섭취하시면 심장과 소장은 같은 연결되어 있는 장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소장에 좋은 유산균 같이 권하시면 좋죠. 그리고 비위는 소화를 시키는 장기이기 때문에 아까 간에서도 에너지 대사를 하는 B 플러스를 사이드로 소개해드렸지만 비위에는 첫 번째로 꼽히는 건강보조식품을 비타민 B군에 해당하는 이스트비나 또는 B 플러스로 권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끊어갈까요?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비위에는 어떤 식품을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우선은 비타민 B군, 이스트비라든지 B 플러스 권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는 소화 요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리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죠. 속이 쓰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비를 드시면 좀 즉방으로 빠르게 이스트비랑 같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산균 같이 드시면 굉장히 빠르게 호전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소화가 안 되고 위가 더부룩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위벽이 부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위벽이 부어 있으신 분들은 달이 또는 아세로라씨, 달이, 아세로라씨 이런 것들을 드시면 이렇게 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대장 폐 기능에 좋은 거는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폐는 흰 색깔이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양소 중에서는 어떤 게 좋으냐면 비타민 C, 아세로라 C 라든지 갈이 이런 게 좋고요. 대장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산균 그리고 뭐 식이섬유 대장에 연동 운동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에는 어떠한 것을 섭취하면 좋을까요? 신장 방광. 저는 바다를 생각합니다. 바다는 정말 천연의 미네랄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면 좋은데 그 미네랄 중에서도 90%를 차지하는 미네랄이 뭐냐 하면 칼슘입니다. 신장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 어디가? 뼈가 약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미네랄의 90%를 차지하는 칼슘을 섭취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장은 혈관 다발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탄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과 아세로라 C,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거기다 추가한다면 사구체의 혈관 다발이니까 오메가3도 같이 드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추천해 드렸고요. 식품 개수가 많다 하시면 간담회는 하나만 딱 간에 좋은 거 하나만 권해주라. 이러면 밀크시슬 하나. 심장 소장에도 딱 하나만 권해줘. 그러면 오메가3 하나. 비위에도 하나만 권해줘. 이러면 B 플러스나 이스트 B 하나. 둘 중에 하나. 폐 대장에도 하나만 권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비타민 C를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 건강에도 하나만 권해줘. 하나. 칼슘. 저는 이렇게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먹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조금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시려면 한 3가지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왕에 드시는 거. 그렇게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천천히 길게 오래 두고 효과를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호전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요렇게만 알고 있고 외우고 계셔도 많은 분들의 불편함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함께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